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겨울이면 마을 전체가 눈 속에 파묻혀 버리는 곳. 그 험한 산을 몇 번이나 굽이쳐 올라가야만 도착하는 작은 병원이 있다. 운정병원. 현지인들은 이 병원을 두고 산이 삼켜버린 곳이라고 부른다. 이유는 단순하다. 병원에 들어오는 건 쉬워도 나가는 건 어렵다는 소문이 예전부터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대학 3학년 겨울 실습 과정에서 이 병원에 배정되었다. 처음엔 그저 지방병원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도착한 첫날 나는 이상하게 눅눅한 차가움이 병원 전체를 뒤덮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바깥보다 실내가 더 춥고 복도는 늘 절반 정도가 흐릿하게 어두웠다. 마치 병원 자체가 무언가를 숨기기라도 하는 듯했다. 실습생 오리엔테이션 중 장례 지도사 아저씨가 우리에게 말했다. 지하 시체 안치실은 가능하면 혼자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특히 냉동고 3번 칸은 건드리지 마라. 이건 농담이 아니다. 다른 실습생들이 킥킥 웃었지만 그의 표정은 농담이라고 보기엔 너무 진지했다. 때마침 누군가 옆에서 속삭였다. 작년에 실습 온 사람 하나가 거기서 기절했다면서? 무슨 소리를 들었다던데. 나는 괜히 등골이 오싹해졌다. 운정병원의 지하는 특유의 눅눅한 냄새와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다. 복도는 좁았고 형광등은 깜빡거리기 일쑤였다. 어떤 날은 조명 중 하나가 하루 종일 전멸했고 병원 직원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지나갔다. 마치 이곳에서는 그런 일이 흔한 일인 것처럼. 실습 시작 2주차. 사건은 그날 밤 일어났다. 폭설로 인해 응급실은 평소보다 많은 환자들로 북적였다. 교통사고, 심정지, 저체온증 환자가 줄줄이 실려 들어왔다.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남성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장례 지도사가 다른 업무로 바빠졌고 결국 시신 운구와 보관 업무를 내가 맡게 되었다. 간호사는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지금은 사람이 없어. 오늘만 도와줘요. 시신은 냉동고 3번에 넣으면 돼. 3번 칸. 다행히 3번은 아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작게 숨을 내쉬었다. 시신을 실은 침대를 밀며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복도 끝에서 희미한 구두 소리가 들렸다. 툭, 툭, 툭. 병원에선 밤 근무자 외엔 거의 아무도 없을 시간이었는데 그 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뒤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소리는 갑자기 멈췄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나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환청이겠지. 피곤해서 그래.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훅 하고 끼쳐왔다. 분명 지하로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안에서 냉기가 새어나오는 느낌이었다. 버튼을 누르자 조명이 2번 깜빡였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내내 누군가 내 뒤에서 가만히 숨죽여 서 있는 기분이 계속 들었다. 나는 여러 번 뒤를 돌아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지하에 도착하면 특유의 냄새가 먼저 느껴진다. 차갑고 축축하고 오래된 금속의 냄새. 시체 안치실 문을 열자 익숙한 약품 냄새와 함께 서늘한 기운이 훅 끼쳐왔다. 문을 닫아도 지하의 온도는 바깥보다 훨씬 낮았다. 마치 냉기가 벽 사이로 스며들어 나온 듯했다. 나는 장부를 확인하며 4번 칸 앞에 섰다. 손전등을 켜고 위치를 맞추려는 순간 바로 옆 3번 칸 손잡이가 혼자서 스르륵 하고 아주 천천히 내려갔다. 나는 즉시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 누군가 장난치는 건가? 하지만 이 시간엔 아무도 지하에 내려오지 않는다. 손잡이는 분명 스스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 순간 냉동고 안쪽에서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톡, 톡, 톡. 나는 숨을 삼켰다. 시신이 안에서 움직인다고? 그럴 리가 없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누군가 손가락으로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 그때 내 바로 뒤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열어줘요? 너무 춥잖아요. 차갑고 젖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돌았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다. 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지며 그 발자국은 마치 지금 막 걸어 나온 것처럼 생생하고 선명했다. 그 발자국은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3번 칸 바로 앞에서 멈췄다. 나는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빛은 바닥에서 흔들렸고 그 흔들리는 빛 속에서 젖은 머리카락 한 뭉텅이가 바닥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머리카락은 물에 젖어 있었다. 방금 스쳐 지나가기라도 한 것처럼. 3번 칸 안에서는 여전히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들린 목소리. 열어줘요. 제발, 나 좀 꺼내줘요.
나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제서야 장례 지도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3번 칸은 절대 손대지 마라.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명확해졌다. 발자국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를 향해. 철, 석, 철, 석. 물이 밟히는 소리. 나는 전력으로 뛰기 시작했다. 문에 손을 뻗는 순간 차갑고 축축한 손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내 몸이 그대로 굳었다. 나는 울부짖으며 뒤돌았지만 손목을 잡고 있는 손은 없었다. 하지만 물이 떨어지는 감촉은 여전히 손목을 타고 흘렀다. 나는 거의 기어가다시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뛰어들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바로 앞에서 젖은 발이 문틈에 끼려는 듯 움직였다. 나는 선행 버튼을 연타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 쿵 하고 무언가가 문을 세게 쳤다. 그리고 문틈에 끼어있던 여자 머리카락 한 올이 천천히 미끄러져 떨어졌다. 엘리베이터는 1층이 아닌 존재하지 않는 층 B2로 이동했다. 운정병원엔 B2가 없다. 문이 열리자 완전히 어둠뿐인 지하 통로가 나타났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벽을 긁고 있었다. 스크, 스크. 그러다 그 손톱 긁는 소리가 점점 나에게 가까워졌다. 그리고 바로 귀 옆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열어줘도 되지? 나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사무실에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장례 지도사 아저씨가 말했다. 너도 봤구나.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4번 칸엔 몇 년 전 실종됐다가 저수지에서 발견된 여자가 있었어. 무속인들은 그 여자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추워요. 살려주세요였다고 하더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여자가 병원으로 실려온 날 시체 안치실 냉동고가 오작동해서 문이 잠겼어. 누구도 그날 밤 3번 칸을 열지 못했지. 나는 내 손목을 보았다. 아직도 축축한 느낌이 남아 있었다. 그 여자는 매년 겨울마다 자신을 꺼내달라고 찾아온다. 그리고 자신을 본 사람에게 집착한다더군. 며칠 후 나는 학교로 복귀했다. 하지만 악몽은 매일 밤 나를 찾아왔다. 꿈속에서 젖은 여자 내 손목을 붙잡고 어두운 물 속으로 끌고 간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다. 내 사물함 안에서 젖은 머리카락 한 올이 발견되었고 새벽 3시만 되면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 없음.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도 없다가 마지막에 항상 같은 속삭임이 들린다. 열어줘요. 나는 이제 안다. 그 여자는 아직도 냉동고 3번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이미 밖으로 나왔고 나를 찾아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꿈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엔 내가 내 자리를 대신해줘. 내 발끝은 깊게 쌓인 눈 속에 잠겨 있었고 산골짜기를 가르는 바람 소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머물던 누군가의 한숨처럼 길고 축축하게 울려 퍼졌다. 산 아래 마을로 이어지는 길은 너무도 적막해서 뒤를 돌아보기만 해도 어딘가에서 까만 형체가 발자국 소리도 없이 나를 따라오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회색 하늘 아래 눈은 조용히 쌓여 세상의 숨소리마저 덮어버렸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또 다른 발자국 소리. 나는 걸음을 멈췄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깨끗했던 길 위에 내 발자국 옆으로 가느다랗고 불규칙한 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무거운 것을 질질 끌며 따라온 것처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눈 위의 자국은 명백히 존재했다. 불안이 조여오자 나는 발걸음을 재촉했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희미하게 보이던 마을은 안개 속에서 흔들리듯 드러났다. 마을 입구에 놓인 허름한 여관의 지붕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나는 어느 정도 안도감을 느꼈다. 그때였다. 여관 입구에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여자는 얼굴이 없었다. 가려진 것도 감춰진 것도 아니었다.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어깨 아래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텅 빈 공간만이 있었다. 검은 머리카락만이 길게 드리워져 그 허공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발은 그녀의 어깨나 머리카락 위에 단 한 조각도 내려앉지 않았다. 마치 시간조차 그녀를 스치길 두려워하는 듯했다.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여관 처마 끝에 걸린 풍경이 매섭게 흔들리며 귀를 찢는 듯한 소리를 냈다. 붉은 부적들이 바람에 휘날리며 서로 부딪혀 딸깍딸깍 울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손톱이 유리창을 긁는 것처럼 불길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몸을 돌렸으나 그 여자가 갑자기 아무도 없던 그 얼굴 없는 머리를 나를 향해 돌렸다. 얼굴이 없는데도 나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니,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비명을 지르려던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다. 우물 바닥에서 울리는 듯한 젖은 숨 같은 목소리였다. 돌려줘. 눈밭이 가볍게 흔들리는 듯했고 발목까지 차오른 눈이 마치 살아 움직이듯 나를 잡아당겼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앞으로 뻗어졌고 그 손에는 낡은 붉은 천이 감겨 있었다. 천 한가운데선 검고 끈적한 액체가 한 방울 뚝 떨어져 눈 위에 작은 구멍을 만들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다가 눈 위에 털썩 넘어졌다. 손바닥이 꺼질 듯한 한기에 얼어붙었다. 그때 누군가 나의 손목을 세게 잡아 끌었다. 눈앞이 번쩍이며 나는 여관 안으로 끌려 들어왔고 문은 굉음과 함께 내 쪽으로 힘껏 닫혔다. 지붕에 쌓인 눈이 우수수 떨어져 처마를 덮었다. 나를 끌어당긴 사람은 백발이 성한 할머니였다. 눈동자는 흐려 안개가 낀 것처럼 보였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오래 보면 안 돼. 그놈은 얼굴을 기억하려고 하니까. 나는 숨을 들이켜며 물었다. 그게 도대체 뭐예요? 할머니도 저걸 아세요? 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방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제단 앞에 다가갔다. 휘어진 향로와 낡은 사진들이 올려져 있었지만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은 모조리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다. 할머니가 향을 피우고 돌아보았다. 이 계절에 산에 올라가면 안 돼. 특히 저 호텔 뒷숲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돌아올 때 항상 자기 것이 아닌 걸 들고 와.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것이 아닌 거. 그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왠지 모르게 가방 속이 서늘해졌다. 나는 혹시 모를 불길한 예감을 떨치려 고개를 저었다. 전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요. 할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네가 가져온 게 아니라 내 뒤에 붙어온 거지. 그건 보여주면 따라오니까. 나는 문 쪽으로 다가가려 했으나 할머니가 내 팔을 붙잡았다. 오늘 밤엔 절대로 밖에 나가면 안 돼. 걔가 내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도 열지 마라. 아침이 되면 누군가를 찾아가 보자꾸나. 바람이 갑자기 더 거세게 불었고 처마의 부적들이 미친 듯 흔들렸다.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죽은 자들의 울음처럼 울렸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잠잠해지는 찰나 문 밖에서 들렸다. 아주 익숙한 목소리. 내 목소리 같은. 너 보고 있어. 방 안에 등불이 흔들리듯 일렁였고 바람도 들어오지 않는 좁은 공간 안에서 향냄새가 갑자기 짙어졌다. 할머니는 귀를 기울이듯 눈을 가늘게 떴다. 나는 숨을 죽였다. 문 밖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더 또렷하게. 열어줘. 춥잖아. 목소리는 분명 내 목소리였다. 내가 말하는 억양, 내가 말하는 호흡, 심지어 내가 놀랄 때 떠는 버릇까지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 말투에는 인간의 체온이 없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목이 낼 수 있는 울림이 아니었다. 문틈 아래로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흐릿하게 흔들리며 마치 발이 없는 무언가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움직임. 할머니가 내 귀에 속삭였다. 대답하면 따라 들어온다. 넌 지금 여기 없는 거다. 내 목소리도 내 발소리도 바깥에 있어서는 안 돼. 그 말이 끝났을 때 나는 등골이 얼어붙었다. 문 밖에 무언가는 나를 흉내내며 호출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방 안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이 상태인데 문 밖에는 나를 대체하는 다른 무언가가 서 있다는 의미다. 문을 향해 시선도 주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거기 있지? 왜 숨을 참아? 네가 누군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재단의 부적을 더 붙였다. 초가 바람도 없는데 흔들리며 길게 늘어졌다. 방 안은 점점 숨 막히는 기운으로 차올랐다. 그리고 갑자기 문고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끼익! 나는 비명을 삼켰다. 할머니는 내 손을 꽉 잡고 말했다. 눈 마주치면 안 돼. 그놈은 얼굴을 찾고 있어. 누군가의 얼굴을 쓰지 않으면 이 땅을 떠돌 수 없거든. 문이 덜컹거렸지만 열리지 않았다. 무언가가 문에 기대어 귀를 대고 있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할머니도 있네. 또 한 명 있구나. 할머니는 몸을 굳히며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공포에 질린 채 숨을 죽였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린 말이 더욱 끔찍했다. 내 뒤에 있는 건 누구지?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릴 뻔했지만 할머니 손이 내 머리를 눌러 아래로 향하게 했다. 뒤돌지 마. 그 말에 속지 마라. 그러나 그 목소리는 계속 낮게 웃으며 속삭였다. 왜 나만 볼 수 있는 줄 알아? 너는 이미 나를 데리고 내려왔으니까. 그 소리가 사라지고 발자국도 그림자도 모두 사라졌다. 문 밖은 다시 적막했다. 나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저게, 저게 도대체 뭐예요? 할머니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달싹이며 말했다. 여긴 오래전부터 죽은 자들의 혼이 떠도는 마을이야. 특히 눈 내리는 계절엔 더 심해지지. 저건 얼굴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귀신이야. 스스로 얼굴을 가지지 못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얼굴을 훔쳐가.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근데 왜? 왜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너 오늘 냉동고 3번 칸 열었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그날 본 것을 떠올렸다. 냉동고 3번, 여자 시신. 얼굴이 없던 그 시체. 할머니가 말했다. 그 귀신의 몸이 거기 있었던 거다. 얼굴 없이 죽으면 혼도 얼굴 없이 떠돌아. 산보다 더 추운 곳에서 죽은 영혼은 얼굴을 찾으려고 기어 나온다. 그리고 자신을 본 사람에게 들러붙지. 들러붙는다. 그 단어가 흔들리며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할머니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아직 괜찮아. 하지만 그놈이 네 이름을 완전히 알게 되면 너를 대신해서 살아가려고 할 거다. 네 얼굴로 내 목소리로 내 삶을 훔칠 거야. 나는 숨이 턱 막혀왔다. 그럼 전혀? 할머니는 재단 앞에 놓인 종이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넌 없어진다. 사람들 기억 속에서도 세상에서도.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굳어갔다. 그때 갑자기 창문에 쿵 하고 거대한 충격이 울려 퍼졌다. 눈발이 휘몰아치며 창문 밖 어둠이 흔들렸다. 그리고 또 들렸다. 이번에는 낮은 젖은 숨. 너무 가까이. 나 들어갈게. 창문 틈 아래로 검고 긴 머리카락이 스멀스멀 스며들기 시작했다. 창문 아래로 스며들던 머리카락은 점점 더 굵어지고 길어졌다. 마치 물에 젖은 이끼가 꿈틀거리듯 차갑고 축축한 무게감이 방 안의 온기를 빼앗아갔다. 나는 비명을 삼키며 창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할머니는 재빠르게 부적 한 장을 떼어들고 창문 쪽으로 던졌다. 부적이 닿자 머리카락은 마치 화상을 입은 듯 지직 하고 타들어가는 소리를 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그것은 다시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엔 머리카락 뒤로 창백한 눈 두 개가 달린 얼굴 없는 형상이 어둠 속에서 번쩍 뜨였다. 눈이 있는데 얼굴은 없었다. 그리고 그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찾았다. 여전히 내 목소리였다. 나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나를 일으키며 말했다. 이 방도 오래 버티긴 어려워. 저놈은 이미 널 반쯤 찾아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얼굴 없는 귀신은 죽음의 순간을 기억하고 있어. 얼굴을 잃은 자리, 그 공백이 너무나 고통스럽거든. 그 자리를 메워야 떠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걸 직접 돌려줘야 한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돌려준다고요? 무슨, 어떻게? 할머니는 산에서 전해 내려오는 금기를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그 귀신은 생전에 마지막으로 본 사람의 얼굴 그림자를 찾아다닌다. 네가 냉동고 문을 열었을 때 그건 이미 네 얼굴을 봤어. 얼굴을 훔치기엔 아직 부족했지만 목소리와 기척, 이름은 절반쯤 가져갔다.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다. 그래서 제 목소리를 흉내냈던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조금 더 가까워지면 네 발소리, 네 손동작, 네 표정까지 가져갈 거야. 나는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창문이 다시 쿵 하며 흔들렸다. 이번엔 창문뿐 아니라 방 전체가 울릴 정도였다. 그리고 들렸다. 문 열어. 내가 네 얼굴 갖고 있잖아. 할머니가 식은땀을 닦으며 외쳤다. 안 돼. 속지 마. 저건 너가 아니야. 저건 너를 만들어가는 놈이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창문의 나무틀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금처럼 길게 벌어진 틈 사이로 검은 형상이 비집고 들어왔다. 이제 거의 다 됐어. 그것은 방 안으로 스멀스멀 기어들며 마치 사람 형태를 완성해가 까맣게 뒤틀린 몸통이 생기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부적을 꺼내며 내 손에 밀어 넣었다. 이걸 가지고 냉동고 3번 칸으로 다시 가야 한다. 나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 시신이요? 그 끔찍한. 할머니는 단호했다. 그건 시신이 아니다. 몸을 잃은 껍데기일 뿐이다.
혼은 밖에 있다. 다시 죽음의 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그래야 널 놓는다. 나는 떨리는 입술로 물었다. 그럼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난 이 마을의 무당이다. 원래부터 이 아이들을 보내는 게 내 일이야. 하지만 넌 살아있어야 해. 이 아이가 완성되면 너 대신 밖으로 나갈 거다. 말이 끝나는 순간 어둠 속에서 손 하나가 튀어나와 할머니의 발목을 거칠게 잡아챘다. 할머니! 나는 본능적으로 할머니를 붙들었지만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할머니는 얼굴을 찡그리며 외쳤다. 가! 뒤돌아보지 말고 지금 당장 냉동고로 내려가. 순간 방 안의 초가 모두 꺼졌다. 흑암, 기척, 그리고 비명. 나는 그대로 문을 밀치고 뛰어나갔다. 병원 복도를 달리며 울리는 내 발자국 소리가 문득 이상하게 들렸다. 텅, 텅, 텅. 속도가 나랑 다르다. 내 팔보다 하나 더 있다. 나란히 아니, 조금 뒤에서 아니, 점점 가까이. 같이 가. 등 뒤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나는 울듯이 소리치며 계단으로 뛰어내려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 따위 없었다. 계단 틈마다 어둠이 들러붙는 듯했고 뒤에서 내 발소리 아닌 또 다른 발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렸다. 지하 1층 문을 밀치자 찬 공기가 얼굴을 베듯 스쳤다. 그리고 악취. 약품 냄새와 썩은 냄새가 뒤섞인 내가 처음 맡았던 지하 냉장고의 냄새. 나는 부적을 꽉 쥔 손을 떨며 냉동고 줄을 향해 다가갔다. 4번 칸. 그 칸은 이미 반쯤 열려 있었다. 누가 열었을까? 내가 남긴 자리? 아니면 그놈?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완전히 열었다. 안에는 없었다. 시신이 사라져 있었다. 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뒤에서 내 목소리가 들렸다. 돌려줘야지. 완성되려면.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 나와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서 있었다. 옷차림도 머리 모양도 얼굴형도 모두 나였다.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얼굴 중앙에는 구멍 같은 검은 공백이 있었다.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에, 코가 있어야 할 자리에,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공백이 꿈틀거리며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너만 오면 나는 완성돼.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것이 덤벼들었다. 부적을 쥔 손에서 불빛이 번쩍 솟았다. 그 순간 형체는 뒤로 밀려나듯 흔들렸다.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며 냉동고 안쪽에 적힌 주술 문양을 발견했다. 아마 할머니가 남긴 것이었을 것이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돌아가, 돌아가라. 부적이 빛나며 불꽃처럼 타오르자 그 나는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뒤틀렸다. 안 돼. 내 얼굴, 내 이름, 거의 다 가졌는데. 나는 울부짖었다. 그건 내 거야! 돌려받을 거야! 부적의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순간 그 검은 형상은 산산이 부서지며 냉동고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문이 쾅 하고 닫히며 금속이 크게 울렸다.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병원 로비에서 눈을 떴다. 누군가가 나를 깨우고 있었다. 학생? 괜찮아요? 밤새 여기서 잤어요? 나는 정신이 혼미한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할머니는요? 무당? 그분은? 간호사는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무당? 여기엔 그런 분 없는데요. 나는 얼어붙었다. 그럼 지하 1층 시체 안치실은요? 간호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지하요? 지하는 오래전에 폐쇄됐는데요. 붕괴 위험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젯밤에 간호사는 부드럽게 웃었다. 학생, 너무 피곤해서 악몽 꾼 거 아니에요? 자, 괜찮아요. 물 한 잔 드릴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을 내려다 보았다. 손바닥에 어젯밤 사라졌던 부적의 재가 희미하게 묻어 있었다. 그리고 병원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내 얼굴에 어딘가 아주 미세하게 마치 붙여진 것처럼 어색한 부분이 있었다. 입꼬리. 평소보다 조금 더 올라갔다. 눈가. 살짝 다른 사람의 것처럼 날카로웠다. 그때 귀 옆으로 아주 낮은 속삭임이 스쳤다. 조금만 더였는데? 나는 냉동고의 차가운 어둠이 아직도 내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 얼굴이 정말 내 얼굴이 맞는 걸까?